특히 그것을 중간상에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고요. 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상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그것에 맞춰서 설계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모르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머리가 더 아프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물건을 판매해 보기도 했지만 머리가 더 이제 어질어질한 거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2교시에서는 인터넷상의 유통 경로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계를 해봐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4가지의 아래 보시는 목차 예거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넷과 유통 경로에 대한 그 어떤 설계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고객이 누구냐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아이템을 고려하시거나 처음에 무언가의 서비스를 처음 기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쨌든 고객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먼저 파악이 되지 않고서는 이제 서비스단에 우리가 사업체가 기획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고객이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인터넷상에서 고객한테 제공해야 될 서비스는 뭐 입지의 편리성, 최소 구매 단위, 주문 후 대기 시간, 제품 인도 시간, 제품의 다양성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보니까 그 이마트 같은 일반 대형마트도 그냥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생겨서 일반 소비자를 그냥 상대로 파시는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코스트코 같이 약간 그런 큰 구매 단위에 약간 도매와 소매의 중간 단위? 약간 좀 크게 코스트코가 그렇잖아요. 좀 많이 살 때 저렴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은 코스트코 가서 많이 사더라고요.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게 좀 니즈가 다를 수 있어서 이마트도 그런 곳을 일산에 이제 오픈한 걸 제가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고객을 세분화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구매 단위 같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산에 있는 이마트 타운 같은 데를 제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갔더니 약간 코스트코처럼 이 블록 단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살 수 있게끔 그 대신 가격은 확 줄여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구매 단위를 원하는 곳들은 사실 일반 소비자는 조금 아닐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 소비자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면서 그렇다고 큰 가게가 아니니까 구매 단위가 그만큼이 될 수가 있냐 약간 중간적인 세부 시장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입지의 편리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 구매 단위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일산에 있는 이마트 몰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고객에 맞춰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약간 파악을 해서 위치라든가 구매 단위라든가 또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영역을 좀 바꿔갈 수가 있는 거죠. 오프라인만 유통 경로가 있다가 온라인을 새롭게 만들 때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만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항상 문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되고 주말 주일에 쉬는 날이면 소비자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주문을 한다든가 주말에 이제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특정 업체는 그게 안 되니까 못 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사장님이 온라인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살 수가 있고 언제든지 주문에 의해서 그건 24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열려져 있는 공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편의성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만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도 한번 열어볼까?
어떤 고객에게 어떤 편의성을 제공할까? 이런 거. 난 온라인만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도 하나 열어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쇼핑몰인데 온라인으로 큰 거예요. 그런데 쇼핑몰의 단점은 옷을 만져볼 수가 없고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엽니다. 시너지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각각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그걸 믹스해서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생김으로 해서 모든 유통 관계된 회사들은 인터넷 채널을 어떻게 어느 유통 단계에서 껴서 고민하고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늘상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같이 고객 제공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된다라기보다는 이들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도 그 유통 채널의 효과는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객들에게 어떤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욕구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욕구가 서로 고객들이 다르다고 하면 복수 유통 경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만들고 온라인도 만들고 또 뭐 어디도 만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터넷 생김으로 해서 제가 가장 제일 복잡하게 느끼는 건 다중 채널화 됐다는 거예요. 채널이 너무 많다. 인터넷만 쇼핑몰 하는 분들도 보면은 쇼핑몰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판매는 물론 쇼핑몰에서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홍보하고 하는 채널이 너무 여러 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카스도 하나 하고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뭐 오픈마켓에도 입점이 돼 있고 소셜 커머스에서도 입점이 돼 있고 이렇게 여러 채널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걸 관리하기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GS 홈쇼핑이 있어요. 제가 홈쇼핑은 보지 않는데 의외로 그 GS 웹사이트는 좀 가게 돼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많이 보는 건 뭐냐면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고가 많이 상대적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 시즌에 못 팔면. 그 재고 물량을 어느 순간 되게 파격가에 파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홈쇼핑에서 팔던 그 옷인데, 이번에는 거의 뭐 반의 반값도 안 되게 그냥 아예 처리를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서부터는 GS 홈쇼핑을 그냥 재미삼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그런 파격가로 나온 그런 제품은 없나 이렇게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틀려서요.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제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TV 홈쇼핑은 안 보지만 GS 홈쇼핑 사이트는 보는 거죠. 왜 저같이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경로를 어떻게 가져가 줄 것인가를 대안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것에 따라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소셜 커머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는 우류를 별로 안 사게 돼요. 생필품을 제가 많이 사요. 그러니까 뭐 먹거리라든가 하여튼 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쪽은 소셜 커머스에 많이 샀는데 우류는 소셜 커머스에서 사기가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일반 소모물도 많고 좀 그래 보여요. 그러다가 GS 홈쇼핑 사이트는 그래도 백화점과 연결이 좀 많이 돼 있고 좀 세일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져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옷은 여기서 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의 소비자가 각 채널마다 이용하는 어떤 그 상품의 특성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표 안에 설정이 돼서 파악이 돼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유통 경로를 목표할 때는 기대 서비스 수준, 소비자의 전략적 사고, 목표, 또 기업 특성, 제품 특성, 시장 특성, 경쟁사의 유통 경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만의 이러이러한 경로를 가지자라고 선택을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쇼핑몰의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설명을 넣었는데요. 사실